유하입니다. 녹화를 안 켜고 말하고 있었어. 예, 벌써 13회차인 구독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해는 가는데 그림으로는 안 그려진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기쁘게도 오늘은 이론 수업이 대부분입니다. 네, 구독 관련 설명 들을 때마다. 채팅 기다리는 중. 줄을 슥슥 꺼서 원근법, 그런 구도 배웠구나. 저는 줄 슥슥 긋는 원근법이 아니라 오늘 자세는 어떻게 떠올려야 하죠의 그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다음 수업인 투시랑 투시 응용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뭔가 그림을 그렸을 때 구도가 어색해, 뭔가 어디가 이상한지 모르겠어. 그런 부분들 해결하는 용도로 쓰시면 되는 그런 수업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랑 연달아서 걔네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로키가 필요해요. 그래서 크로키 수업이 이번에 붙었습니다. 다들 종강하니까 숙제를 시작하셨군요. 하지만 숙제 검사는 바로 이전 것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해온 PR을 보러 가볼까요? 한 명이라 빨리 끝날 겁니다. 진짜 모든 숙제를 밀리지 않고 끝냈어. 짜잔. 맨날 수업 술티하다 들으니까 3학년 수업을 듣는 1학년의 기준이에요. 와, 오늘도 이렇게 이번 숙제 그거였죠. 근육 색깔로 나눠서 오기. 이렇게 해왔습니다. 잘했습니다. 맞아요. 저번 수업은 근육이었습니다. 의외로 다리를 잘해왔는데? 다리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 피드백이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거냐? 물어본 거 대답해주는 거랑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예쁘게 나와요. 같은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난 남캐로 가져와도 될 것 같은데? 나 역캐로 가져야겠다. 틀린 부분은 똑같이 틀렸으니까. 자, 역캐의 앞모습과 남캐의 뒷모습을 들고 와보겠습니다. 당신도 숙제를 하면은 이거 숙제 바로바로 할 수 있다. 피아야, 이번엔 숙제 얼마나 걸렸어? 있나 지금 방송에? 봅시다. 일단 뒷모습입니다. 지금 클차면으로 바뀌었나요? 뒷모습에선 어색한 부분이 딱히 없습니다. 그나마 있다면은 척추 기립근은 생각보다 더 뾰족하게 들어온다? 음... 2시간 안 걸렸네? 4개 그리는데? 그렇다 얘들아. 그니까! 네, 척추 기립근은 생각보다 뾰족한 게 더 자연스럽다. 그걸 더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게 돼, 뾰족하게 그리다 보면. 자, 그리고 앞모습입니다. 일단 남캐는 여기 잘했던데 역캐도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야 해요. 일단 그거. 이러고 역캐가 지금 일부분은 봐봐. 2개로 나눠서 보여줄게요. 여기는 일단 한 묶음이야. 여기는 일단 비슷한 정도의 근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랑 여기 팔은 또 얘네 둘은 더 펌핑이 돼 있어. 그래서 근육을 그릴 때는 어느 정도로만 근육을 키울지 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기 얄쌍한 몸에 맞출 거면은 얘도 근육이 더 줄어드는 거지. 더 얇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근육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지금 인체에서는 지금 그리신 인체 그림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준으로는 이 외복 관근 있잖아요. 이 외복 관근이 살짝 더 위로 올라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올라오냐? 이 시작점이 끝점이 될 정도? 해도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리면서 선택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행 나중에 이게 살이거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꺾이게 되니까 이거는 본인 선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줬었는데 광배근이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광배가 잘 발달이 안 해서 들어간다,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줄어드는 거냐, 이렇게 볼록 파이게 되는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냐를 물어봤는데 일단 이 정도 몸 비율에서는요. 이 톱니근 있죠? 이 노란색이 그냥 여기까지 와요. 그냥 노란색이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광배근이 앞에서 보이지 않아요. 여자의 경우는 보통 이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자인데 광배가 있는 여자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은 저렇게 움푹 파이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이 정도로 여자도 그냥 똑같이 튀어나옵니다. 예. 광배가 그 남자들 팔 들어 올리면은 이쪽 이렇게 넓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광배근이거든요. 근데 여자는 이게 발달을 잘 못해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그래서 남자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여자는 여기가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습니다. 이러면 숙제 검사는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은 벌써 본편입니다. 저희는 오늘 구도를 할 거예요. 질문은 수업이 전부 끝나고 한 번에 몰아서 받겠습니다. 타임 스탬프 찍어줘야지. 자, 사실 근데 이번엔 자료를 크로키만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진짜 구도부터 동세 이런 거는 약간 이론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자, 저희는 먼저 구도와 동세를 들어갈 겁니다. 오늘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 첫 번째는 구도와 동세고요. 두 번째는 크로키입니다. 그리고 숙제는 크로키로 나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구도와 동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도와 동세에서도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어색하지 않은 자세 만들기. 자, 그리고 두 번째, 콘트라포스토. 세 번째, 그림 실루엣. 네, 대비란 뜻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세 가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구도와 동세에서. 말했듯이 아까 전에 나왔던 투시 있잖아요. 막 로우 앵글, 하이 앵글 이렇게 들어가는 투시 구도는 다음 수업 때 투시를 배우고서 투시에 응용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어색하지 않은 자세로 들어갈게요. 네, 이번에는 좀 말로 하는 수업이 더 많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어디가 틀렸는지 구분은 안 갈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구분은 안 가고 근데 어딜 틀렸는지 모르겠고 마예님이 말한 대로 인체를 봤는데 인체 비율도 맞아. 근데 뭔가 어색해. 그럼 인체가 틀린 걸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가능성 있는 게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자세를 만들어낸 걸 수도 있어요.
이제 목각 인형만 가능한 자세를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죠. 실제 인간은 할 수 없는 자세. 자, 그러면 실제 인간이 할 수 없는 자세가 뭐냐? 자, 여러분이 손바닥을 펴볼게요. 손바닥 피셨나요? 그 다음에 딱히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보고 새끼손가락을 손바닥 안쪽으로 접어보세요. 그러면은 약지가 같이 구부러지지 않나요? 자연스럽게? 안 움직일래도 그 옆에 손가락도 같이 어느 정도 움직여지지 않나요? 근육이 약간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어깨를 들어서 손을 앞으로 뻗고 있는 자세를 취한다고 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냐면 옆에서 봤을 때요. 이렇게 측면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밀어요. 보통은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틀린 부분들을 잡아볼게요. 일단 어깨를 올리죠. 어깨를 올리니까 어깨를 올려야지 앞으로 나가지니까 앞으로 어깨를 올립니다. 위로.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반대편에 있는 어깨는 그만큼 살짝 내려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걸 앞으로 뻗었으니까 옆에 있는 팔은 오히려 뒤쪽으로 살짝 빠지게 돼요. 그럼 팔을 들어.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정면으로 팔을 그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면요. 팔이 살짝 바깥으로 회전을 해요. 지금 자세를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팔꿈치부터 해서 손목까지 팔이 바깥쪽으로 살짝 회전이 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손도 같이 살짝 회전이 돼요. 그쪽 방향으로. 자, 그림을 뭔가 자연스럽게 자세를 잡으면 저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평소에 인지하지 못하니까 이런 걸 다 빼고 완전 딱딱한 상태로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실제로 그 포즈를 지어보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포즈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굉장히 힘을 줘서 근육에다 굉장히 힘을 줘가지고 빡세게 그 포즈를 연기하고 있는 그런 자세가 돼버리니까 분명 인체 같은 게 틀리지 않았는데도 이제 뭔가 어색한데? 싶은 자세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 자세를 취할 땐 어디가 이렇게 되고 차렷 자세를 보면 답답한 그 기분. 그걸 전부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 자료를 찾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있는 자료. 이거는 생각보다 구글에 검색할 때 더 정확합니다. 구글에 검색할 때 더 정확하고요. 만약 그렇게 해서 찾기 귀찮다. 그러면은 전신 거울이나 아니면 타이머를 맞춰서 본인이 그 포즈를 사진으로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어깨가 내려갔고 올라갔고 정도는 보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참고를 해서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근육이랑 뼈가 움직이는 거 말고도 어색한 자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손이 그리기 싫어서 막 이렇게 뒤로 손 가리는 자세 그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자세도 어색한 자세고요. 네. 그러고 막 예를 들어 음료수 캔을 들고 있는 자세를 그려. 그럼 여러분이 보통은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 자세를 그리겠죠? 근데 이거보다는 음료수를 마시다 말고 이쪽을 보고 있는 나랑 눈이 마주친 이 자세가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뭔가 구도 같은 걸 잡을 때 스토리를 넣으라고 하는데 그 스토리를 어떻게 넣으라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마 그분이 말씀하신 그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신 구도에다 스토리를 넣으라는 게 막 장황하게 이 친구의 세계관을 짜라거나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한 자세한 걸 짜라는 게 아니라 왜 이거를 들고 있는지 왜 이걸 들고 있는가 그럼 다른 팔은 왜 여기 있는가 그럼 시선 처리는 왜 이쪽을 보고 있는가 아마 그거를 정하시라는 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해서 어색하지 않은 자세가 끝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쵸.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캐릭터가 강제로 그냥 들고만 있는 모델샷을 찍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자, 그럼 이제 콘트라 포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경멸하는 표정을 할 때 로우 앵글을 쓰는 그런 것도 있죠. 깔보는 느낌을 하려고.
자, 이번에는 예시 사진이 필요합니다. 일단 콘트라포스터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대비된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예요. 이게 인체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시각예술 종류거든요. 몸을 S자 형태로 뒤트는 거야. 예를 들어 어깨가 이쪽으로 뒤틀려 있으면은 허리는 이렇게 뒤틀고 그리고 골반은 이렇게 뒤트는 거지. 머리도 살짝 이렇게 뒤틀 수도 있고. 이거를 콘트라포스터라고 합니다. 정면으로 있을 때는 어색해 보일 수 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얘네한테 넣으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가만히만 있어도 어느 정도의 역동감이 드는 거지. 몸 라인이 보이면서. 그쵸, 그쵸. 어디서 들어본 적 있잖아요. 약간 모델 쪽에도 많이 쓰인, 모델이나 조각상에 옛날에 되게 많이 쓰였던 방법인데 이제는 캐릭터 같은 데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 콘트라포스터입니다. 근데 이거는 직접 그려봐야 아는 것도 있고 예시를 봐야 알아요. 그럼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익숙하죠? 다비드상입니다. 다비드상에도 콘트라포스터가 들어있습니다. 봐봐. 턱선, 어깨선, 허리선, 골반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걸 콘트라포스터라고 합니다. 네네, 기울임이에요. 기울임을 주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살짝 어색해진 게 뭐냐면 중심선을 이렇게 그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꺾으니까 진짜로 그건 척추가 나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중심선이 돌아야 해요. 지금 이 모델도 돌아있죠? 척추도 이거랑 같이 이렇게 회전이 돼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뭔가 뻣뻣해 보여서 분명 나는 어색하지 않은 자세 조건도 맞췄고 콘트라포스터도 넣었는데 왜 그림이 어색하지? 라는 상태가 되면은 보통은 중심선이 같이 휘어지지 않아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두 번째인 콘트라포스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세 번째인 그림의 실루엣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캐릭터를 만들 때도 쓰여요. 캐릭터를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자켓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 만약에 조금이라도 만들어 볼래 했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캐릭터한테 새로운 옷을 입히려고 했어. 그러면 항상 나오는 문제점이 있을 거야.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특징이 별로 없어. 너무 단순해 뭔가. 뭔가 나만의 특징을 넣고 싶어. 그리고 이게 무늬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요소를 잔뜩 넣게 돼요. 여기서 여러 가지 요소란 뭐냐. 처음에는 일반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너무 밋밋해가지고 고양이 귀를 넣었어. 근데 고양이 귀를 넣었는데 뭔가 이상하게 다른 캐릭터랑 비슷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번엔 악마 날개를 넣어봤습니다. 근데 악마 날개를 넣었는데도 뭔가 어색해. 그래서 후드티를 입혔어요. 뭔가 어색해. 이렇게 약간 안 어울리는 여러 가지를 조합을 점점 하면서 캐릭터를 부풀렸더니 화려하고 귀엽고 예뻐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색하고 번잡해지기만 하는 거죠.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다 그냥 지워버리고 처음 캐릭터 있죠? 이건 내 그림으로 보여줄게. 자, 이렇게 캐릭터가 있어요. 이 캐릭터를 단색으로 한번 깔아봐. 클리핑 레이어를 깔 수 있습니다. 신규 레이어를 만들고 위에 있는 아래 레이어로 클리핑을 하고서 깔아보시면요. 지금 난 이미 그거를 해결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여러분이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여러분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던 걸로 하자. 처음에는 이제 머리도 양갈래가 그냥
생머리 양갈래였던 거지. 그럼 뭔가 자세 같은 거 잡을 때도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일자로 돼 있다고 쳐.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호박만 그려서 얘가 없었던 거야. 왜냐면 내가 실제로 이랬어서 이 방법으로 이 그림을 고쳤던 거였거든? 이렇게 했더니 뭔가 이제 캐릭터가 너무 밋밋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거를 실루엣을 깐 다음에 밋밋한 걸 해결을 하려고 머리에다가 펌을 넣어줬어. 그 다음에 이쪽이 이쪽에 비해서 좀 뭔가 허전한데? 해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손으로 해가지고 이걸 넣어줬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위에 비해서 아래가 너무 허전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래에다가 풀떼기들이 넘어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실루엣으로 구도랑 캐릭터를 잡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게 내가 처음부터 짠 캐릭터였으니까 처음 기본 잡아놨던 디자인에서 이런 식으로 부족한 곳 실루엣만 채운 거야. 그렇게 해서 캐릭터랑 구도를 짜셔야 합니다. 실제로 구도를 짤 때도 아까 말했듯이 팔을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은 이거를 왜 내리고 있지? 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른 데에 비해서 밋밋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에만 힘을 들여가지고 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버린 거지. 그러고 뭔가 정면에서 봤을 때 얘도 정면을 보고 있고 얘도 정면을 보고 있으면은 너무 밋밋할 것 같아서 아까 콘트라포스토를 썼던 것처럼 얘도 이쪽으로 꺾어버리고 얘를 이쪽으로 꺾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둘이 차이가 나게끔 대비를 준 거지. 자, 이게 그림의 실루엣입니다. 캐릭터를 만들 때도 쓰입니다. 이거랑 별개로 이 수업이랑 관련이 없지만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색상이랑 특징을 3가지를 안 넘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쟤만 해도 마녀, 호박 말고 없었거든요? 없는 거 치고는 되게 화려하게 나왔거든? 그리고 이제 색상도 포인트 컬러 3가지를 잡으면은 이 위에는 거의 안 넣는 게 좋아요. 캐릭터를 짤 때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구도와 동세가 끝납니다. 여기까지 한 번에 이어서 했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속성과다 이슈 해결하는 법 맞습니다. 거기에도 포함됩니다. 애초에 속성과다가 되는 이유가 이 그림의 실루엣을 안 보고 어색한데? 뭔가 허전한데? 해서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너무 과해진 거예요. 색조합은 공부로 보충 가능한가요? 네, 다음에 빛과 그림자 할 때 색감도 같이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공부로 보충 가능합니다. 저도 색감이 똥인 편에 속해가지고 외워놓으면 되지. 외워놓으면 됩니다. 실제로 그림 그리는 사마다 쓰는 피부색 정해져 있을걸? 실루엣 쪽에 질문이 있는데요. 네.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면 실루엣의 외부에 보이는 게 확 줄어드는데 파츠를 추가하는 편이 좋은가요? 깔끔한 그림으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깔끔한 캐릭터를 좋아할 수 있죠. 그리고 자세도 뭔가 과하지 않은 자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깔끔한 그림에도 포함이 되는 얘기이긴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쳐요. 그러고서 얘한테 실루엣을 입혀볼게요. 이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건 있겠죠. 하지만 깔끔한 게 좋으니까 이게 맞는 상태인 거 아닌가요가 있지만 이거를 안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랑 구도는 깔끔한 상태에서 실루엣만 키우는 거죠. 잔머리를 만든다거나 이 머리를 갈라지게 만드는 거야. 그럼 뭔가 겉옷 같은 걸 그냥 흘러내리게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길이감을 다르게 한 걸 넣어준다거나 담요라거나 그런 것도 있겠죠. 아니면은 주름이 있는 치마를 입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꼭 화려하게 만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밑색을 전부 깔고 보면은 그림의 부족한 점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비교적으로 구도 같은 거 짤 때 편하다. 그렇습니다. 어깨까지 내린 담요통을 많이 입는 이유가 편하게 부피를 키울 수 있어요. 그러고 이거는 만약에 그런 생각이시면 그것도 있습니다. 전신을 여러 개 그려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세 개 다 실루엣만 봤을 때 화려하기가 비슷해야 해요. 같은 화면에 들어가는 캐릭터들은 그림의 실루엣이 비슷해야 합니다.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화려한 디자인 자체가 화려한 캐릭터가 있고 저렇게 뭔가 수수한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야. 수수한 캐릭터한테는 아까 그런 방법처럼 적용을 시키는 거지. 예를 들어 만약에 망토 같은 것도 망토 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망토 끝에다가 이렇게 무늬를 준다든지 갈라지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부피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더 질문 있을까요? 이 세 개에서? 없나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4번도 있었지? 응, 색조합은 좋아하는 작가에 따라. 자, 저희는 황금 비율이라는 걸 볼 거예요. 색조합은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거긴 한데 작가분을 보고서 배우는 게 정확하게는 왜냐면 그분들은 이미 연구가 끝났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다른 작가분 그림 사서 그것만 따라하는 그림이 돼버릴 테니까 연구를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게 구도와 동시에 마지막에는 황금 비율에 대해서 할 건데요. 그림은 놀랍게도 모든 분야에서 연구를 해야 한답니다. 여러분은 근데 이거를 보신 적이 있어요. 짜잔. 본 적 있지 않나요? 분명 어디서 특히 이런 거? 심지어 카메라만 켜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황금 비율이라고도 하고요. 3등분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왜냐면은 시선이 이거를 따라서 흐른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 선들 있죠. 이 중앙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맞춰서 사람이나 배경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모래사장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황금 비율 그러고 3등분의 법칙이라고 검색해서 나온 거를 본인 그림에다 대보시면은 여러분 본인 그림에 좀 더 구도를 세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저거를 왜 하냐면 이렇게 일러스트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진짜 그림 예쁘게 그렸는데 뭔가 눈에 안 들어오는 그림들이 있어요. 다 따로 노는 것 같아요. 분명 다 잘 그렸는데. 그럼 보통 비율이 안 맞습니다. 아까 3등분 거기 이거에 맞추려면은 예를 들어 캐릭터를 이렇게 그려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만약에 테이블이 있다고 쳐. 그리고 배경이 있고 여기 이렇게 사람도 한 명 더 배치를 했어.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막 이쪽 끝으로 이렇게 가 있다던가 되게 애매한 높이에 뭔가 물건이 있다던가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케치 단계에서 검색해서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되게 수학으로 약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표가 많으니까요.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게 떠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구도와 동세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크로키입니다. 대보셔도 됩니다. 그냥 구글에다가 3등분의 법칙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근데 저게 사람이 봤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편안함을 느끼는 비율.
원래는 영상이랑 촬영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데 그림에도 쓰여요. 생각보다 그림이 많은 종목을 겸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크로키를 할 겁니다. 근데 크로키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는 크로키에서는 크로키란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하는 이유. 이거 안 알려주면 절대 안 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꾸준히 해야 하는 건 대체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유라도 아셔야지 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 크로키 할 때 참고할 사항. 이렇게 해서 연습하면 된다. 이 네 가지를 크로키 쪽에서 할 겁니다. 자, 먼저 크로키 뜻입니다. 모델을 그냥 빠르게 손으로 스케치하는 걸 말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사실 면 크로키도 있고 선 크로키도 있고 그리고 또 그냥 모델분들 스케치하는 그걸 크로키라고도 하고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할 거는 선으로 하는 모델을 선정한 후에 타이머를 켜고 그 안에서 선으로 인물을 묘사하는 선 크로키를 할 겁니다. 그럼 크로키가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게 전부 2분 크로키거든요. 네. 그리고 나 같은 경우 2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옆에 모델을 틀어놓고 인물을 하나씩 그렸던 거야. 이러면 난 이날 총 6분 동안 크로키를 한 거였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크로키입니다. 개당 2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은 20분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은 20분 크로키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외우기 위해서예요. 뭘 외우나요? 앞서 나왔던 어색한 포즈에서 막 팔 들었을 때 막 어깨 같이 올라가고 이런 거 저희 했잖아요. 그런 거를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외우게 돼요. 왜냐? 많이 그려서. 이미 그려봤었으니까 옛날에. 네, 이제 그거를 크로키를 통해서 외울 거예요. 그냥 크로키를 하면은 보통 내가 원치 않은 자세들이나 내가 원치 않은 옷들도 막 그려보게 되잖아. 어쩔 수 없이 외워집니다. 심지어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그려야 되니까 몸이 습득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 단추 모양이 옷 종류마다 다른 거 아시나요? 그런 단추 모양. 예를 들어 막 단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은 튀어나와 있고 안쪽은 들어와 있고도 표현이 가능하고 구멍이 여기 원래 뚫려 있고 여기가 이렇게 실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묘사가 가능해지는 정도까지 외우는 거지. 머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릴 때 생각이 날 정도로 외워지는 거야. 그리고 청바지 같은 것도 주머니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런 거를 크로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우게 됩니다. 외우려고 안 해도 외워져요. 자, 그럼 두 번째. 인체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아까 누가 채팅으로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리게 되는 이유가 있어. 나 같은 경우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선으로 그렸어요. 이것도 한 선으로 그렸어요. 이것도 한 선으로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한 선으로 못 그려요. 왜냐? 여기가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여러분은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왜 주름이 이렇게 생기는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나는 이거를 한 번에 꺾어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보면서. 어디서 꺾어야 될지도 알고 있고. 이거를 습득하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이거를 그때그때 보면서 하기엔 진짜로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크로키로 공부를 대체로 합니다. 자, 세 번째. 선을 한 번에 깔끔하게 그으려고. 그럼 보통 이 질문이 나와요. 아니, 느리게 그려도 상관없고 어차피 나중에 선 따면은 깨끗해지는데 선을 왜 한 번에 깔끔하게 그어야 돼요? 스케치일 때도 막 이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여러분이 스케치 때 선을 여러 번씩 그으면 생기는 단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엄청 비효율적이에요.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당연하긴 해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얼굴을 이렇게 선 하나로 그었다 쳐. 근데 여러분은 이거를 이렇게 긋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 하나 그을 때 5개를 긋는 건데 당연히 일단 시간이 5배로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선을 못 따게 돼요. 나중에 선 따서 맞아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딸 때 선 따면 되죠라고 하지만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봐봐, 이렇게 그어놨어? 그러면 그림을 이걸 선을 그었던 당시에는 알겠지. 어떤 게 진짜 마음에 들었던 선인지. 근데 여기가 바깥쪽 선도 있고 안쪽 선도 있잖아. 여기도 안쪽 선이 있고 바깥쪽 선이 있잖아. 선을 딸 땐 어디에 맞출 건데? 선을 딸 때 어디다 맞출지 기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선을 따고 나면 스케치 땐 예뻤는데 스케치 땐 예뻤는데 선을 따니까 안 예뻐요 상태가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선을 길게 쓰셔야 합니다. 그 길게 쓰고 정확하고 빠르게 긋는 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크로키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크로키가 굉장히 하기 싫어 보이지만 여러분이 크로키를 안 하고 한 달을 공부하는 것보다 크로키를 끼고 일주일 공부하는 거, 이거 두 개가 아마 습득 속도가 똑같을 거예요. 그 정도로 크로키는 많은 것에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크로키를 하는 방법으로 가볼까요? 자, 크로키를 하는 순서예요. 먼저 중심선을 잡아요. 중심선이 뭐냐? 정말 얘가 서 있는 중심이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머리 끝에서 이렇게 오네요. 이렇게도 그을 수 있어. 나는 이렇게 긋기네, 곡선으로. 이렇게 중심선을 대강 이렇게 잡아줘요. 그 다음에 머리 크기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어깨 위치랑 허리 위치, 그리고 골반 위치, 그리고 이거 길이 어디까지 오는지 이런 거를 미리미리 표시를 해줘요. 그 다음에 큰 라인들을 그어요. 그럼 큰 라인은 뭔가요? 최대한 긴 선. 그리고 구도에서 앞에 나와 있는 선. 그러니까 팔을 뻗었으면 손부터 그리란 뜻이에요. 그 긴 선들을 먼저 이렇게 그려줍니다. 절대 여기서 얼굴 같은 걸 묘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시간 내로 그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전부 라인을 그렸어.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냐? 머리카락 이때부터 앞머리를 잡아주고요. 이때부터 옷 주름을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때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근데 이거를 다 했는데도 시간이 남았어. 그럼 이때부터 코랑 입이랑 눈을 묘사를 해줄 거예요, 눈썹이랑. 그거랑 같이 막 여기 막 단추가 원래 있었어. 그럼 이런 거를 묘사를 해준다거나 신발을 묘사를 한다거나 이거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고 그래도 시간이 나오면은 그때 그림자랑 먹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봤자 지금 당장 못 외우죠. 제가 했었던 크로키 영상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카페로 가면 이거 순서 정리해서 기재를 미리 해놓겠습니다. 글로 보는 게 순서는 더 알기 편하니까. 자, 그러면 크로키 영상 보여드릴게요. 근데 나 5분 크로키를 했더니 난 시간이 남아가지고 뒤에 딴짓을 했거든. 여러분은 꽉꽉 채워서 하셔야 합니다. 아니 원래 2분 크로키를 하다 보니까 5분이 너무 길더라고. 아까 전에 했었던 건데 5분 크로키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방송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한번. 여러분은 이거를 20분 동안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 해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자, 두 번째로 봤던 이건입니다. 얼굴 잡고 저 같은 경우는 중심선 없이 그려요. 익숙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긴 선부터 그려요. 아니요. 큰 선은 그렸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을 전부 길게 썼으니까 이거 끊어진 거는 그것 때문에 제 타블렛이 지금 고장나가지고 선이 끊어져서 그려져가지고 중심선만 생략하고 나머지 긴 선은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전신 틀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머리카락이랑 얼굴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보면 이때 박음질 선도 그리기 시작하고 신발 라인도 잡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끝났어요.
이건 나중에 어차피 다시 보기 영상으로 남으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왜 배웠냐? 크로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때 크로키 참고사항이 분명 있겠죠. 분명 초보가 많이 틀리는 거라던가.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절대 얼굴을 완성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 보면은 꼭 얼굴형이랑 얼굴 그리려고 전신이미 어느 정도 나왔을 시간까지 얼굴만 건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로키를 할 때. 얼굴은 얼굴형이랑 굳이 잡을 거면 코랑 입 정도만 잡고 더 이상 잡지 마세요. 이거 완성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완성하면 절대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해요. 그리고 선을 짧게 쓰시면 안 돼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능한 길게 선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느리게 그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크로키고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급해서 엄청 빠르게 그으려 해서 틀려지는 경우가 있어. 난 이렇게 그으려고 했는데 막 너무 급해서 선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버리는 거지. 이제 이런 경우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느리게 그리는 게 더 정확하고 오히려 더 빠릅니다. 수정할 거 생각하면은. 선을 최대한 정확하고 느리게 그어주셔야 돼요. 이런 디테일이나 얼굴이 없더라도 시간 내에 무조건 완성을 해야 해요. 크로키는. 이 완성의 기준이 뭐냐? 전신이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기준으로 얼굴 묘사 아무것도 없고 머리카락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미완성처럼 보이진 않아야 돼. 구도는 전부 보여야 되고 다리가 여기서 끊겨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전신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리면요. 분명 난 타블렛으로 그리는데 손이 아니라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크로키를 할 때도요. 본인의 그림이 아니라 이쪽으로 눈이 가 있어야 해요. 본인의 그림을 물론 어떻게 그려는지 확인을 하겠지만 이쪽을 보는 시간이 훨씬 길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거를 관찰하면서 따라 그리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까지가 크로키 때 지켜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여러분이 크로키를 처음 그리라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냐면은 허리를 여기까지 하고서 이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막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 어떡하지 할 것 같아요? 예전에 그거 보신 적 있나요? 연필을 이렇게 멀리 대고 눈 한쪽 감은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길이 재서 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게 여기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엄지손가락 손톱 그 끄트머리까지 오는 그 길이야.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그 길이랑 똑같이 해서 맞추면 되겠죠? 자가 없어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단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해서 먼저 질문을 받을게요. 있나요? 네, 원본에서 보이는 대로 절대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얄쌍하게 이렇게 만들어 캐릭터처럼 만드시면 안 돼요. 비율을 바꿔서 그린 것 같다고? 아니, 난 비율을 그대로 그렸는데 크로키라서 수정을 안 했어. 근데 아마 나 말고도 크로키 하신 분들 보면은 대체로 나처럼 조금씩 틀어져 있을 거야. 근데 그래도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갈아엎으시면 안 돼요. 근데 지우개를 안 쓰고 하는 건 크로키랑 하는 사람마다 좀 갈려요. 정확하고 긴 선을 그리기 위해서인데 그럼 지우개를 쓰면 안 된다 파가 있고 그럼에도 공부를 할 거면은 제대로 된 선을 그으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지우개를 쓰더라도 정확히 그리는 게 맞다라는 파가 있는데 저는 후자긴 해요. 저는 차라리 지우개를 쓰더라도 시간 내에 정확하게 그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본인 재량껏 본인이 생각하는 신념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전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긴 해요. 무조건 볼펜으로 해가지고 공책에다 그리라고.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검색해보면 많이 갈리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긴 선은 됐고 정확하게 그리는 게 더 필요한 상황이었어서. 하나 더 질문. 네. 한번 슉 그리고 그려도 되나요? 중심선은 한 번에 그리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Z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도 손그림 안 그린 지 너무 오래돼서. 그건 있어. 그 인체가 조금씩 자기 멋대로 바뀔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걸 캐릭터 인체로 만드는 건 안 돼. 이건 안 된다는 소리야? 옆에 걸 보고 이걸 그리면 안 돼. 중심선을 잘못 껐다는 걸 알게 되면 그대로 완성을 해놔면 거기서 갈아야 하나요? 그래서 전 지우개를 썼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런데 애초에 여러분이 중심선을 그을 땐 어떻게 그어야 되냐면요. 제가 아까 연필 멀리다 대고 사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걸로 애초에 각도를 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연필 각도 그대로 잰 다음에 그대로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가능한 정확하게 그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렇습니다. 더 있나요, 질문이? 해보시죠. 여러분도 저 사이트로 할 겁니다. 여러분 코스프레 모델이랑 피규어 사진 보고 하는 거 금지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피규어를 따라한다는 건 피규어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작이거든요? 모작도 장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하기에는 너무 응애입니다. 그거는 크로키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인체를 비틀어요. 그분들은 인체를 비틀어가지고 본인이 연구 끝에 우리의 이론과는 다르지만 예쁜 인체 비율을 찾아서 그 인체로 그리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면서 왜 인체를 이렇게 뒤틀었는지 분석해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못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코스프레 모델은 복잡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이 사이트에서 이 언니들만 그릴 겁니다. 할 거면 본인이 본인 육체 찍어서 하는 건 오케이 하겠습니다. 숙제 다 하고 그럼에도 하고 싶다 하면 해오면 됩니다. 피규어 크로키가 도움이 되긴 해요. 나중 가면 도움이 되긴 하는 게 그 약간 캐릭터 할 때 예쁜 얼굴 그리기 비율 이런 거 있잖아. 그거 할 때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은 아직 인체도 안 잡혀서 거기다 귀여운 얼굴만 박아버리면은 키메라 같지 않을까요?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숙제에는 데포름의 비율 익히는 건 너무 이르니까 어차피 나중에 피드백으로 다 들어갈 거니까 일러스트 때 그럼요. 이제 쫄라맨부터 일러스트 그리기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피규어 크로키는 제가 해야 돼요. 지금 저 정도 됐을 때 하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숙제 몇 장 주나요? 맞춰보실래요?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수업은 끝났습니다. 더 물어보실 거 없죠? 그럼 숙제로 넘어가게요. 에이 설마. 네. 근데 20분 잡았는데 이 정도로 나왔어. 시간이 남았어. 그런 분들은 15분, 10분 이렇게 조금씩 줄여주세요. 이미 정해놨습니다. 5장? 자, 저희는 7장을 그릴 건데요.
업로드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숙제를 한 개씩을 전부 합쳐서 올리셨죠? 이틀에 하나 아니어도 돼. 근데 7장은 모두 다른 날 업로드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숙제 게시글이 인당 7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올리셔도 괜찮아요. 그냥 내용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이미지만 딸라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때 숙제 기준은 제가 공지로 올려드릴 사이트에 있는 모델만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도 원래 기본적으로 타이머가 달려있긴 해. 여러분은 그 타이머를 쓰지 않고 따로 컴퓨터나 폰으로 여러분이 20분 타이머를 걸고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0분 안에 안정적으로 잘 끝난다. 그러시는 분들만 15분 크로키로 변경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면 보통은 20분 하시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처음에는 20분도 아마 완성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게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거는 그러니까 얼굴이랑 의상 주름 같은 게 안 그려져도 괜찮아. 무조건 전신이 다 그려져 있는 상태 것만 한 장으로 칩니다. 망쳤다고 처음부터 그리지 말란 뜻이에요. 그리고 얼굴이랑 이런 거 디테일 파다가 전신 못 그리지 말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7장 진행을 할 겁니다. 잘할 수 있겠죠? 이거 할만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한참 트위터에다가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올렸던 거 기억나? 그 너네가 못한다고 할까봐 내가 미리 해서 보여준 거야. 얘들아, 난 했어. 나 했으니까 이제 나한테는 할 말 없지? 그 뜻이었거든요? 이게 아마 첫날 올렸던 거고 저는 계속 크로키를 올렸거든요? 심지어 컴퓨터를 못 잡는 날은 손으로 그린 다음에 보정해서 올렸어. 네, 저는 여러분께 숙제만 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 증명하려고 꾸준히 해서 올렸어요. 저는 전부 이븐 크로키였습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역시 맞짱을 대단으로 태세 전환해야지. 할 수 있어. 내가 해봤어. 하루에 최대 30분 정도 쓰는 거잖아? 할만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할 거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솔직히 할만한 것 같긴 해요. 이거 14장 하려다가 진짜 에바인 것 같아서 7장으로 줄였습니다. 현실감 있는 숫자로 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숙제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숙제 언제까지죠? 다음 거 언제까지인지 볼까? 사실 얘는 이제 피드백보다는 아이 잘했다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한 게 어디야 이건 진짜. 다음 수업이 이제 투시랑 투시의 활용이네요. 1월 16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2주도 넘어. 2주 하고도 이틀 더야. 16일 동안 7일만 하는 거예요. 아니 당장 내가 방송 키는 날들만 내 방송 보면서 한 장씩 그려도 할 수 있어. 내가 보라카이 다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 키는 시간만 해도 7장 돼. 너네 방송 보면서 한 장씩 그림 됨. 시간 없다고 하지만
방송 보고 유튜브 보고 다 하잖아요. 그니까 할 수 있다. 정말 대단해. 할 수 있습니다. 1월 16일까지입니다. 뭐가 반대야? 그래도 되고 방송을 보기 때문에 방송 기다리는 30분 정도 동안 그려. 20분, 30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녹화는 종료하겠습니다. 유바.